그래서 어떤 그 유증기나 그런 것이 순간적으로 점화되면은 우리가 도저히 그 제어할 수 없는 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서해대교 사고 현장에도 부서진 연료통과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엔진들이 즐비했다. 자동차 충돌로 인해서 자동차 파손이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연료 탱크도 뭐 깨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엔진이 깨져서 밑에 윤활유 같은 것도 흐를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전체가 어떻게 보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쾌적의 조건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대형 그 트럭이 충돌로 인해서 그 순간 그 뜨거운 열기로 되어 있는 그 엔진이 탈착되면서 튕겨나가면서 순간적으로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화재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주차 차량 한 대에서 배기구를 통해 심한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잠시 후 불똥이 튀기 시작하더니 곧이어 불꽃이 피어올랐다. 공회전 상태에서 우리가 잠을 자다 보면 액셀레터를 무의식 중에 밟게 되죠. 달리펴다 보면. 그러다 보면 RPM이 상당히 5, 6천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연소실에서 그 연소가스가 미처 타질 못하고 미연소가스가 배기구로 방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촉매 부위에 그 고온 부위에 착화되면서 오히려 그 불꽃이 배기구로 나간다든지. 배기구의 불꽃은 순식간에 차체로 번져갔고 차량은 곧 화염에 휩싸였다. 다행히 운전자는 탈출했지만 옆에 있던 차량 2대까지 불타고 말았다. 그렇다면 차량은 화재에 얼마나 취약할까? 전문 시설에서 차량 화재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화재 실험과 함께 실내로 유입되는 유독가스 측정도 병행했다. 먼저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기로 했다. 그 충돌 상태를 이렇게 재해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엔진룸 자체에서는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크래시가 시작이 되면 다 왜곡이 되잖아요. 충격을 받고 왜곡이 되고, 왜곡되는 것들은 이 가연물 왜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배선이라든지 또 중요한 연료 라인 이런 것들이 전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파손이 됩니다. 오일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손된 상태에서 전기 배선들이 이제 이 차량 어스된 부분에 닿는다든지 그런 불꽃이 생기죠. 사고 상황을 가정. 차량 내부에 전선 피복을 벗기자 순식간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엔진룸에서 발생한 불꽃은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가연성 물질을 따라 빠르게 번져나갔다. 불꽃과 함께 시커먼 연기도 솟아올랐다. 엔진룸에서 폭발로 이어지면서 불꽃은 차체 위부로 번졌다. 바퀴와 플라스틱 소재의 범퍼는 유난히 화재에 취약했다. 연소가 진행되면서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빠르게 올라갔다. 처음에는 뭐 연소가 천천히 진행될 때는 일산화탄소가 완만하게 진행되다가 완전하게 이제 불이 붙었을 때는 뭐 3분 만에 약 한 8,700 ppm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는 우리가 이체 허용 농도가 약 50 ppm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사람의 질식이나 CO 중독을 해가지고 사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짝 파손이나 실신 등으로 탈출이 늦어지며 치명적이 된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차량 곳곳이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다. 특히 실내는 전부가 가연성 소재들이다. 화염이 절정에 다다르자 폭발이 뒤따랐다. 차창이 깨지면서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자 불꽃은 더욱 거세진다. 화염에 휩싸인 차량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열감지 카메라로 측정을 해보았다. 불타는 차량의 최고 온도는 800도를 오르내렸다.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40분 만에 차량은 전소했다. 차량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더 빨라서 30분 만에 차량을 전소시켰다. 인체에 치명적인 이 해를 입히는 유독가스는 염화수소라든지 시원화수소라든지 브로마수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 내부는 물론이고 차 외부도 그런 이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면은 사람한테 치명적인 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죠. 차량이 불타면 열기와 함께 수많은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이것은 차량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이 된다. 서해대교 사고 현장. 화재가 발생한 이곳에도 엄청난 화염과 뜨거운 열기, 그리고 시커먼 유독가스가 가득했다. 이 현장 사진 중에 하나. 방호벽 쪽에 희미한 형체가 보인다. 차량과 방호벽 사이에 낀 두 사람의 시신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애초 사고는 안개 속의 가벼운 추돌로 시작되었다. 25톤 화물차에 의한 1톤 화물차 추돌. 이것이 사고의 시작이었다. 뒤이어 사고로 서있던 25톤 화물차 후미를 승합차가 추돌했다. 우리 아줌마들이 타나치 엄마들이 내리더라고 차에서. 그런데 막 차는 뒤에서 계속 막 이제 2차선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계속 막 빵빵거리고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줌마들은 처음에는 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차에 또 다치실까 봐. 사고가 발생하자 탑승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운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탑승객들이 차에서 내렸다. 우왕좌왕 그러니까 다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 하니까 다들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그냥 다 문을 열고 다 그냥 각자 내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뒤에 사람이 있어서 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대요. 저도 못 들었어요. 그 차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는데도 너무 뭔가 사고가 나면서 막 뒤에서 막 그 브레이크 밟는 소리, 차 꽝꽝 받치는 소리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차에서 내린 탑승객들은 차로나 갓길을 따라 제각각 흩어졌다. 저희는 좀 늦게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늦게 내려서 다리